어느 늦은 밤 시끌벅적했던 술자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분명 즐겁게 웃고 떠들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씻어낼 수 없는 지독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몸이 피곤한 것과는 다릅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할 수 없는 우울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만난 친구였는데 만남의 끝에 남은 것은 충만함이 아니라 깊은 피로감과 자괴감뿐인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스마트폰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 SNS에는 나의 일상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수많은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내가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거창한 위기의 순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기쁜 순간에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박수 쳐줄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때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의 관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친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심지어 우리의 삶을 교묘하게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가짜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친구들은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며 우리는 왜 그들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가짜 친구들은 결코 처음부터 악당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심 많은 경청자의 탈을 쓰고 때로는 든든한 조력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면 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목적, 즉 타인을 통제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이기적인 욕구를 숨기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짜인 친절함의 가면을 쓰는 것이죠. 이들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정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을 잃으면 내 인간관계가 좁아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종종 직감을 무시하곤 합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오늘 유독 피곤해서 말이 좀 헛나온 걸 거야 라며 상대방의 무례함이나 싸늘한 태도를 나 스스로 합리화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을 애써 지우며 변명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짜 친구가 주는 가장 큰 비극은 단발적인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이들이 던지는 교묘한 말과 행동은 서서히 우리의 무의식에 스며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했거나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승진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쁜 마음에 가장 먼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 드디어 해냈어.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할 떼수하기 너머로 들려오는 반응은 어떨까요? 진짜 친구라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의 반응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 축하해. 근데 요즘 그 직군 전망이 별로라던데 괜찮겠어? 와, 다행이다. 너 지난번엔 떨어져서 엄청 우울해했잖아. 이번엔 운이 좋았네. 축하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 고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분노나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연중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아주 교활한 심리적 조종술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자 자존심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기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내 성취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내가 너무 유난을 떤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짜 친구들은 바로 이런 감정의 틈을 파고듭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음으로써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랜의 주제에 결국 또 나만 상처받지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결국에는 그 가짜 친구가 정해놓은 틀 안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빛나야 할 당신의 가치가 누군가의 교묘한 질투와
통제욕 때문에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좀먹는 이 가짜 친구들을 완벽하게 가려내고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속마음을 엑스레이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에는 그런 마법 같은 도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인간의 말과 행동 패턴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억압된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결핍이나 불안을 타인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기도 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기도 하죠. 가짜 친구들은 기가 막히게 이 그림자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결핍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잖아 라는 식의 말들로 우리를 구속하는 친구가 있나요?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나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소유욕의 발현일 뿐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두 사람이 각자의 두 발로 단단하게 땅을 딛고 서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형태여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기대거나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파괴적인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몰 비용 오류라는 심리학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관계에 투자한 시간과 감정 금전적인 비용이 아까워서 혹은 그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발목을 잡아 이미 망가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참 잘 통했는데 나 힘들 때 한 번 도와준 적도 있잖아 라며 과거의 작은 선행에 기대어 현재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추억이 현재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라도 지금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관계는 과감하게 재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줄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친구의 농담 섞인 비아냥, 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해졌던 은근한 통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그들의 차가운 본성까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가짜 친구들의 치명적인 시그널들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세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아주 슬픈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강력한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그 짧은 혼자만의 귀갓길은 사실 완벽한 심리 테스트의 현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현상을 말하죠. 가짜 친구, 즉 심리학적 용어로 에너지 뱀파이어라 불리는 이들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듭니다. 신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밑바닥까지 긁어낸 듯한 짙은 감정적 고갈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이유 없는 두통이나 무거운 무기력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턱끝까지 한숨이 차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진짜 친구와의 만남은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지만 가짜 친구와의 만남은 그나마 남아있던 내 영혼의 배터리마저 잔인하게 방전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만남의 시간 내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짙은 우울감과 불평불만을 받아내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했거나 묘한 신경전 속에서 나 자신을 방어하느라 엄청난 무의식적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 숙제처럼 느껴지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노동을 마친 것처럼 지친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붉은색 경고등을 격렬하게 켜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친구를 가려내는 또 다른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내가 실패했을 때와 내가 성공했을 때 보여주는 그들의 극단적인 온도 차이에 있습니다. 독일어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을 뜻하죠. 반대로 타인의 행복에서 느끼는 고통과 배의 아픔을 글렉슈메르츠라고 합니다. 가짜 친구들은 이 두 가지 본능적인 감정의 지배를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여러분이 연인과 뼈아픈 이별을 했거나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 바닥까지 우울해져 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짜 친구들은 이럴 때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고 헌신적인 위로자가 됩니다.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여주고 온갖 험한 말로 내 편을 들어주며 같이 분노해줍니다. 고맙죠. 당장 내 곁에 남아준 이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고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열띤 위로 속에서 상대방의 묘한 생기나 활력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그들은 여러분의 불행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엉망진창이 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다 내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지는 않다는 우월감을 은밀하게 충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쓰라린 불행이 그들에게는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달콤한 간식인 셈입니다. 이들의 진짜 서늘한 민낯은 여러분이 인생의 정점을 찍었을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나고 행복할 때 비로소 낱낱이 드러납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 여러분의 성공 앞에서 그들의 얼굴은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일그러집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이를 미세 표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으로 표정을 감추기 전약 0.2초 동안 스쳐 지나가는 진짜 감정의 파편이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가 아니라 눈은 차갑게 식어 있는데 입꼬리만 억지로 끌어올린 부자연스러운 웃음, 그리고 여지없이 이어지는 교묘한 후려치기가 시작됩니다. 야, 너 진짜 독하다. 난 그렇게 피곤하게는 못 사는데. 이번엔 운이 좋았네. 너 저번엔 진짜 바닥쳤잖아. 한턱 쏴라. 농담이라는 얇은 방패 뒤에 숨어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이룬 노력과 성취를 그저 운이나 도끼 같은 부정적인 단어로 교묘하게 깎아내립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무언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직전이 말을 하면 그 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고 망설여진다면 여러분의 직감과 무의식은 이미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진실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포착해야 할 시그널은 바로 경계선 침해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는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선, 즉 심리적 경계선을 서로가 엄격하게 존중할 때 비로소 유지됩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의 심리사전에는 존중이나 경계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남이가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 아니냐라는 아주 폭력적이고 낡은 프레임을 무기로 삼아 여러분의 시간, 감정, 심지어 금전적인 영역까지 스스럼 없이 흑발로 침범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우울한 감정과 신세한탄을 쏟아내며 여러분의 금쪽 같은 시간을 빼앗으면서 도정작 여러분이 깊은 위로가 필요해 손을 내밀 때는 바쁘다며 차갑게 연락을 피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숨기고 싶은 비밀이나 아픈 콤플렉스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근슬쩍 농담거리로 안주 삼아 던집니다. 당황하고 불쾌해진 여러분이 정색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뻔합니다. 야, 그냥 장난인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너 진짜 예민하다. 농담도 못하겠네. 오히려 상처받은 여러분을 속 좁고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초기 단계로 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현실 감각과 감정을 조작하여 관계의 통제력을 쥐고 흔드는 섬뜩한 과정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내 감정이 잘못된 건가?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검열해 본 적 없으신가요? 만약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이 아주 촘촘하게 짜놓은 심리적 통제의 덫에 깊숙이 걸려든 것입니다. 여기에 더인간관계의 심리학을 연구한 학자 클라크와 밀스의 이론을 빌려보자면 가짜 친구들은 우리와 공동체적 관계를 맺는 척하면서 실상은 철저한 교환적 관계의 룰을 강요합니다. 진짜 우정은 타인의 행복 그 자체에 집중하는 조건 없는 공동체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들은 자신이 베푼 아주 작은 친절은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부풀려 기억하고 반대로 여러분이 베푼 크고 작은 희생과 배려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내가 옛날에 너 힘들 때 밥 사준 거 기억 안 나? 내가 저번에 네 얘기 새벽까지 들어줬잖아. 이번엔 네가 내 부탁 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과거의 묵은 청구서를 들이미는 친구가 곁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우정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부채를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 평생 자신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만들고 맘대로 조종하려는 아주 교활하고 이기적인 수작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치명적인 시그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다른 친구의 약점이나 치부를 맛깔나게 험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맞장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아이 친구가 나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런 은밀한 이야기까지 공유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순진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험담을 통한 유대감 형성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인간관계에서 이것만큼 위험하고 얄팍하며 시한폭탄 같은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차갑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세상 둘도 없는 내 편인 척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그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의 험담을 하지 않을까요? 장담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을 등 뒤에서 쉽게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을 때 여러분을 그다음 도마 위의 타겟으로 삼을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끈끈한 신이나 깊은 우정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를 씹으면서 느끼는 얄팍한 도덕적 우월감 그리고 가십거리가 주는 말초적인 자극과 쾌감이 필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굶주린 입을 채워줄 일시적인 동조자이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짜 친구들이 뿜어내는 도끼 어린 시그널들은 우리 일상 곳곳에 너무나도 교묘하고 자연스러운 얼굴로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사람을 너무 팍팍하게 의심하는 건 아닐까, 세상에 단점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며 이 위험천만한 시그널들을 내 손으로 애써 덮어버리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끔은 치사해지고 실수도 하며 때로는 억누를 수 없는 질투심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빈도와 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짜 친구들의 이러한 행동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귀여운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통제함으로써 텅 빈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아주 일관되고 악의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단단한 날개를 달고 자신이 닿을 수 없는 더 높은 곳으로 눈부시게 날아오르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비슷하게 초라한 수준 혹은 자신보다 조금 더 못난 수준에 영원히 머물면서 평생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훌륭하고 만만한 조연으로 남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은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열등감을 가려주고 그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서글픈 들러리로 서 계십니까? 방금 제가 던진 이 아프고 날카로운 질문에 혹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거나 특정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인정하기 싫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몹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의 붕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믿고 싶었던 좋은 친구라는 따뜻한 환상과 현실에서 끊임없이 나를 갉아먹고 있던 그들의 착취적인 행동 사이에 거대한 괴리를 마침내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니까요. 이 깨달음의 순간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내가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지독한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어서 그들의 가면에 속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인을 향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던 따뜻한 선의 사람을 향한 믿음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성정 때문에 잠시 눈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가짜 친구들은 바로 여러분의 그 선하고 맑은 마음을 교묘하게 역이용한 것뿐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짜 친구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인지하면서도 막상 그 관계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로움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마저 내 곁을 떠나고 남은 주말에 밥 한 끼 먹을 사람조차 없이 세상에 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질 것 같다는 그 막연하고 거대한 공포 말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우리는 무리에서 고립되는 것을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해치는 나쁜 관계일지라도 아무도 없는 완벽한 고립보다는 낫다고 무의식적으로 타협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없다고 해서 갈증을 해소하겠다며 치명적인 독이 든 물을 마시겠습니까? 나를 병들게 하고 나의 가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관계 속에 억지로 머무는 것은 지독한 군중 속의 고독일 뿐 결코 진정한 의미의 연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가짜 관계에 내 금쪽 같은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정작 나와 진정으로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 그 친구를 만나서 너의 본심을 다 알았어. 넌 가짜 친구야.
라고 소리치며 드라마틱한 절교 선언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짜 친구들 즉 타인의 감정을 착취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는 분노나 억울함 같은 감정적인 반응조차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자신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짜릿한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장 우아하고 가장 치명적이며 동시에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이별 방법은 바로 회색돌 기법과 단호한 경계선 설정입니다. 먼저 경계선 설정부터 이야기해볼까요? 가짜 친구를 완벽하게 가려내고 떼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마법의 단어는 바로 아니 혹은 안 돼입니다. 그들이 평소처럼 여러분의 시간이나 감정을 함부로 빼앗으려 할 때 무리한 부탁을 던질 때 혹은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질 때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못 만나겠어. 나는 그 이야기가 별로 유쾌하지 않으니 이제 그만하자. 변명도 장황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어떨까요? 아 그래? 몰랐네? 미안해 푹 쉬어. 라며 여러분의 거절을 당연하게 존중하고 한 발짝 물러설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는 이 단순한 아니 라는 단어 앞에서 완벽하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너 요새 좀 이상하다. 변했네 내가 너 힘들 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러냐 라며 과거의 일들을 들먹이고 여러분에게 진한 죄책감을 덮어씌우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정당한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의 씁쓸한 민낯을 확인하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상대가 거절에 분노하고 여러분을 탓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미련 없이 완전히 돌아서야 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회색 돌기법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평범하고 지루한 회색 돌멩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런 특징도 없고 감정도 없고 반응도 없는 돌멩이 말입니다. 가짜 친구가 여러분을 자극하기 위해 은근슬쩍 비아냥거리거나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험담을 늘어놓을 때 철저하게 이 회색 돌멩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잘 모르겠네. 감정이 1%도 실리지 않은 건조하고 짧은 대답. 눈을 맞추지도 않고 동조하지도 않으며 화를 내지도 않는 무미건조한 태도. 타인의 감정을 갉아먹고 사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 이러한 무반응은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으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감정적인 리액션이나 우월감 통제감을 뽑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흡혈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면 그들은 스스로 재미를 잃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타겟을 찾아 여러분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감정의 소모전 없이 가짜 인연을 잘라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알고 지낸 누군가가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꽤 쓸쓸한 일입니다. 한때는 함께 웃었고 비밀을 나누었던 추억들이 떠올라 며칠 밤낮을 뒤척이며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관계였더라도 한 시절을 함께한 관계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쓸쓸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떠나간 자리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자책으로 가득 차 있던 그 탁한 공간이 비워지고 나면 비로소 상상하지 못했던 맑고 신선한 공기가 여러분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가장 먼저 채워야 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가치 있는 존재는 바로 진짜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가짜 친구의 눈치를 보며 억눌러왔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에 이제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심으로 행복한지였던 사람들과 눈을 맞출 때 영혼이 편안해지는지네. 삶의 주도권을 타인이 아닌 온전한 내 손에 쥐었을 때 그 감각이 얼마나 경이롭고 자유로운지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의 열등감을 달래주는 도구가 되기에는,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무기력하게 시들어가기에는 너무도 찬란하고 너무도 유일하며 감히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합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주변을 둘러싼 관계의 망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숨쉬게 하고 성장시키는 사람과 은밀하게 내 목을 조르고 나를 숨막히게 하는 사람을 가만히 분리해 보십시오. 몸의 건강을 위해 나쁜 음식을 끊어내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심리적 다이어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심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짜 친구가 남긴 상처를 털어내고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맺어갈 여러분의 새롭고 눈부신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지켜줄 더 단단하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